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30강이고요. 짜다 함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다 함은 우리가 49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어원을 말씀드릴 때 창을 들고 함성을 지른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을 들고 함성을 지른다, 야 하고 사기를 진작하죠.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 창과가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과가 보면 글자 안에 이렇게 창과가 들어있고 함성을 지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입부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기를 북도는 함성을 지르는 의미지만 짜다라는 의미는 그냥 가차에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차라는 것은 무엇이다? 빌린 것이다. 음만 빌렸다. 자, 맛이 짜다의 의미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줄어들다 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느끼다 감입니다. 줄어들다 감, 무언가가 줄어든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줄어드는 건 감소, 또는 좋아하던 감정이 안 좋아지는 식으로 변하는 건 반감, 이런 말을 쓰죠. 자, 왼쪽에 보면 어떤 글자가 들어있나요? 그렇습니다. 삼수변, 물이 들어있죠. 자,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끓이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수증기에서 물에서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감자라는 것은 우리가 짜다 함이 감으로 변한 것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물에서 줄어들다. 자,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오른쪽에 있는 얼음빙자, 삼수변자가 이수변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가 줄었죠. 자, 이 간체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얼음빙을 배웠습니다. 2강에서. 그래서 그때 이수변 설명드렸었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거는 감소, 반감. 그리고 아래쪽에는 느끼다 감인데요. 느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자에서 유감. 음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함이 뭘로 바뀐 것이다? 감으로 바뀐 것입니다. 짜다 함이 감으로 바뀌었고 뜻은 마음심에서 느끼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감동 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할 때 감사. 그래서 여기서 줄어들다 감, 느끼다 감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유감감, 그 다음에 소리치다 함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느끼다 감자를 배웠죠? 그래서 글자를 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느끼다 감, 음은 뭐다? 감이다. 자, 여기에 마음심이 하나 더 붙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생긴 마음심이 있었고 이렇게 생긴 마음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왼쪽에 이런 마음심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감이다. 우리가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에 뭔가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유감이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그래서 유감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감이라는 것은 섭섭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 이게 섭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소리치다 함. 짜다 함자에서 음이 그대로 어떻게 왔다? 함으로 왔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 부분에 입구자가 붙어 있죠? 입구에서 뜻이 왔습니다. 소리치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고함친다, 함성을 지른다 할 때 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감감, 소리치다 함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소금염자입니다. 소금염자를 보면 왼쪽에 신하신이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그릇명자가 보입니다. 자, 신하신, 그 다음에 그릇명. 자, 신하신과 그릇명.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신하신자 같은 경우는 58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바라보는 신하의 눈이다. 여기에 있는 이 모양, 여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우면 크다 거자죠. 크다 거자에다가 이 부분이 들어와서 신하신이 되었다. 그리고 임금을 바라보는 신하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릇 명자는 우리가 229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잔자 설명을 하면서 그릇 명자 설명을 했었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소금 염자의 어원은 뭐다?
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접시를 일단 보이면 이렇게 생긴 그릇 위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소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바라보는 뭐다? 신하다.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글자는 소금 노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금 노자가 있습니다. 소금 노자는 신규로 배우는데요. 우리가 소금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금통은 우리가 짜장면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긴 통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통이 있고요. 안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통과 많이 유사하죠? 이 글자는 소금 노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안에 보면 이렇게 이 글자 안에 보면 이렇게 소금 노자가 보이죠? 소금 노자가 있고 자 안쪽에는 위쪽에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인자 옆으로 쓴 모양이 있죠? 이 모양과 소금 노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신 그릇명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소금염이라고 한다. 이 글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써보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이 글자에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왼쪽에 흑토자를 넣어버리고 오른쪽에는 한글의 아자와 비슷한 모양을 넣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릇 명자는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염전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0강에서 짜다 함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